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꼭 1년째입니다. 지난해 바로 오늘 사고가 났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많은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몽이길 바랐던 1년 전 참사 현장을 바라보며 걷는 유족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통제문 앞에 다다르자 떠나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하늘색 리본 위에 적어 철창에 매답니다. 시간이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보고 싶어요. 내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공항 안 계단에도 하늘의 별이 된 부모와 자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대합실은 여전히 텅 비었는데요. 한켠에 마련된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이 참사의 아픔을 더합니다. 상당수의 유족들은 2층에서 힘겨운 텐트 생활을 이어가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가 미덥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수사는 179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이제는 떠날 수 없지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경찰의 수사도 국토교통부와 공항 관계자 등 44명을 입건한 이후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무겁고 하루 한 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요즘 폐공장이나 창고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리모델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항에서는 50년대 냉동 창고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영일대 앞바다에 있는 수산물 냉동 창고입니다. 지금은 가동이 중단됐지만 얼음을 부수고 옮기는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음 큰 덩어리 나오면 저서 밀어보면 저기까지 온다고요. 그럼 이어서 뿌지고 갖고 차로 받든가 배로 받든가 하는데. 냉동 창고는 다른 장소로 이전했고 50년 세월을 간직한 건물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간판도 동빈 문화창고 1969로 바뀌었습니다. 철문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니 예술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기름때 묻고 녹슨 기계실에도 그림이 전시돼 있습니다. 2층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산업유산이거든요. 그 시설을 그대로 보존은 하되 문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린. 공식 개관 전 20회가 넘는 전시와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창고 개장은 특히 작업 공간 등이 부족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문화 공간이 많아질수록 또한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더 큰 문화 체험 아니면 포항문화재단은 다양한 팝업 프로그램과 해양 관련 전시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대구는 겨울철에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데요. 대구에서 겨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라고 하는데 이심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형 트리와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시민들은 빛의 터널을 걷고 포토존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추억을 담습니다. 저쪽에 있는 제일 큰 트리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항상 여기는 야경이 예뻐가지고 인공눈이 날리자 아이들은 신이 나고 어른들은 겨울의 정취에 빠져듭니다.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약간 처음 대구에서 느껴보는 것 같아요. 겨울철 눈 구경하기 힘든 대구에 산타 마을이 조성된 곳은 앞산의 옛 빨래터입니다. 3년 전 공원을 만든 이후 매년 겨울이면 산타 마을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꾸미는 이 상생 마켓과 다채로운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따뜻한 연말의 추억을. 앞산 빨래터 공원에는 하늘 다리와 높이 13m의 전망대도 있어 시내 전경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말일 해넘이엔 구름 인파가 몰리는데
올해도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구청은 포크 페스티벌과 각종 음악회도 매년 열리고 있다며 앞산 팔레트 공원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부산 북구에는 요즘 해가 저물 무렵이면 불청객들이 몰려와 골치라고 하는데요. 바로 까마귀떼입니다. 수천 마리가 배설물을 쏟아내면서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5시쯤 도심 하늘에 검은 까마귀떼가 모여듭니다. 수천 마리의 날개짓으로 하늘은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40분 뒤 전깃줄에 줄지어 내려앉은 까마귀들은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인도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이렇게 까마귀 배설물로 잔뜩 얼룩졌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까마귀 똥 때문에 땅이 더러워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좀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1시간 일찍 장사를 접었습니다. 까마귀 똥을 갖다 물건에 다 떨구니까 그래서 일찍 싼 거예요 지금.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구청 직원들은 매일 레이저와 꽹가리로 까마귀를 쫓아내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나 소리에 점점 더 적응을 하고 효과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까마귀 떼는 겨울철 울산을 찾았는데 지난해부터는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먹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남하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를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며 서식지를 마련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통합한 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를 신설하려던 전라남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근 열린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학생들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온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지난 22일과 23일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두 학교의 구성원들은 통합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가 60%를 넘으면서 통합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생산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두 대학과 전라남도는 다음 달 교육부 통합 심사 일정에 맞춰 조만간 재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순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다시 거쳐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재투표에서 학생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의대만을 위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 전남에 정원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원 배정이 안 되면 전남도가 목표한 27년 지역 첫 의대 설립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은 세종시에서 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하지만 인구 정체와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세종시가 그리는 행정수도의 미래는 무엇인지 김다로 기자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주 가속도가 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123대 과제, 헌법을 개헌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의사당을 설립하는데 956억, 그리고 대통령실 설립하는데 240억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행정수도 특별 법안을 국회에 발의 중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면 행정수도가 눈앞에 훨씬 가까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건데요. 여야 국회의원, 심지어는 무소속 의원까지도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특별법을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이게 정치권에서만 협조를 해주신다면 행정수도가 뭐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철도입니다. CTX라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지난 11월에 KDI의 민자 적격성 판단을 통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민자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정부청사, 그리고 정부청사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망이 급행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그 세종시 간의 말하자면 거리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그리고 오송역 이런 데 와서의 교통 편의도 훨씬 더 나아져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도로도 지금 그 서울 세종 간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동시에 국회를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우리 천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IC를 개설하는 것을 지금 행복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행복청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 그 지방 교부세 문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불합리성을 주장하셨습니까?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내려주는 건데요. 그 교부세를 내려줄 때 기초자치단체와 강력자치단체 각각 나눠줍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의 다른 지역은 받을 교부세를 좀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출범할 때 교부세 3%를 기초자치단체 분으로 떼어서 아주 고정적으로 교부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세종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처음에는 10만이었지만 지금 40만이 지났는데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가 없는 관계로 제주도는 인구 67만에 1조 8천억의 교부세를 받는데 저희들이 인구 40만에 1,159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 시민들은 이 교부세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세종시에 기초분에 해당하는 그 교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세종시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구 추세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세종시도 인구가 좀 답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비수도권 전체가 인구가 느는데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도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빨리 이게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느끼고 있고 저는 행정수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완성이 되고 또 CTX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나 대학을 완성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성사가 된다면 뭐 인구 80만 유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세종보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49%가 그 세종보를 가동한다는 입장에 서 있어요. 뭐 반대하는 세종보를 해체하자라는 여론은 약 20% 남기신데 사실은 1,300억을 들여서 완공된 세종보를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세종보는 이게 뉘었다 세웠다는 그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는 그걸 뉘고 가뭄 때는 세워서 일정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수질에 관한 상태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활히 운영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걸 해체냐 존치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단체 등에서 수질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1년간만이라도 시험 가동을 해보고 사계정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가동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냥 시험 가동도 이전에 그냥 해체하자라고 주장은 저는 성급한 주장이고 세종 시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